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목소리가 다 좀 다운되는 우리 목소리가 나오셨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정청래입니다. 우리 정청래가 문재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호가 문재인이고 예, 황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이 시대 어제부터 참 문재인 2 황입니다. 네, 네. 저는 서대문의 문재인 김용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선거가 중반전 아직은 초반전이라 봐야죠. 네, 초반전이죠. 네, 초반전이죠. 우리 어저께 황 의원님 지역구 양천 우리 서울시당 유세 차량이 가서 아주 흥겹게 춤도 추고 유세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네, 네. 원래 그 지역이 네. 사실은 정말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이른 시간에다가 요즘 다음 주부터 다 중간고사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뭐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뭐 사람들이 있었던 건 목동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대아파트. 네, 어저께가 현대백화점. 백화점이죠. 현대아파트가 아니라 현대백화점. 네, 아파트에서 그 정도 크게 유세를 하게 되면 항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저희 유세 때문에 CBS 생방송이 잠시 중단됐다는. 네. 아주 좋은 일이군요. 논란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CBS 뭐 괜찮아요. 네, 우리 기다려줬더라고요.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뭐 아주 공정한 방송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기. 네. 어저께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또 활약상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는데요. 문재인 나이트클럽 DJ. 네, 어저께 정말 뭐 흥도 죄송합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하세요. 흥분시켰다. 네. 흥분시켰어요. 많은 우리 인파들을 흥분시키시고, 네. 어저께 그, 유세하시는 거 보니까 다 유세하는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새로운 패턴이 있어요.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유세 스타일은 우리 황 의원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유세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정청래 선배님 그전에 이렇게 보통 보면 아주 강성이고, 매우 강한 인상인데, 최근에 이제 유세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고, 네. 또 아주 친화적이고. 저는 그렇게 안 예. 보였는데. 아, 그래요? 율동은 굉장히 좀 정말 흥분시키는데, 유세 내용은 거의 교주 스타일이시더라고, 교주. 그냥 거침없이 쫙 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요. 주장과 확신이 오래되면 그게 진리가 되고, 네. 진리가 많이 공감하면 교주가 되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네. 대세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제가 명함을 뭘로 팠죠?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촛불국면 지나면서 보니까 네. 제일 큰 힘이 센 사람이 국민이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국민에 바로 이렇게 묻어가기. 그거는 안철수 후보랑 비슷한.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기는 얘기를. 국민의 당이고 나는 국민이야. 그래서 바로 참 국민. 네, 참 이렇게 국민.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이렇게 파고 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결과 대세를 잘 엎어가야 돼. 역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유세가 좀 강성 또 이렇게 약간 선동 스타일이셨잖아요. 예전에는 네. 5년 전에는 네. 그때는 달걀 장수가 대세였어요. 달걀 장수. 그래서 달걀 장수처럼 했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달걀이 4년 전이랑 왔어요. 똑같아 지금이랑. 대통령 아니, 근데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대세가 나이트클럽이야.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DJ.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후보 기호 1번. 이렇게 가야 돼. 예. 그래서 문나이트 DJ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유세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버전으로 저도 했어요. 기호 1번 문재인. 네, 옛날에 좀 놀아봤다며. 예, 껌 좀 씹었죠. 나이트클럽 네. 많이 다녔을 거 아니야.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안 다녔어요. 저는. 그랬어요? 네, 그냥 동네에서 놀았죠, 동네에서. 그러니까 가스 배달하면서. 유세 네. 패턴이 이렇게 해야 돼. 그 DJ만 하고 네. 놀다 가면은 네. 저 사람 참 가볍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끝나고 네. 그다음에 강렬한 네. 유세를 또 해야 돼. 네. 한 5분 정도. 네.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가? 네. 이걸 끝내고 그럼 사람 좀 무서워. 또 풀어줘야 돼. 그래서 다시 맞아, 어떻게 다시 거리로 나가서 직접 막판에는. 뭐 시민들이랑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어제는 유세 한번 연설 한번 하고 율동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컨셉 자체도 약간 나이트 컨셉이었어요. 네, 그죠? 네. 브루스 한번 치고, 그다음 댄스 한번 하고. 진짜 하는 황 거죠. 의원님이 진짜 나이트를 많이 연설 한번 다니시네. 하고, 댄스 한번 하고. 슬로우, 네, 퀵. 제가 네. 이 문나이트 DJ를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잖아요. 네. 24일간 세월호. 예.
그때 그 체중이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허리가 유연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와 어깨가 따로 놀아야 돼. 네. 그래야 멋있어. 이거 뭐 네. 댄스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공식 댄서. 댄서. 네, 아니, 댄서는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저는 DJ이고 네. 이재정, 아 이재정 의원님, 네. 진선미 의원님. 진선미. 두 분이 요새 뭐 두 분, 춤으로 또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분만 더 세면 노는 누나들 있잖아. 네네. 하고 같이 한번 조인트 한번 하려고. 아 좋죠. 네. 네. 그때 네. 웨이터를 해. 저 웨이터는 잘해요. 웨이터. 근데 황 의원님은 유세하는 스타일이 약간 교수님 스타일이시더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고 논리를 앞세워서 굉장히 설득력 있던데요. 아니 뭐 어제부로 바꿨습니다 컨셉을. 우리 정청래 선배처럼 문나이트 DJ로. 어저께 예. 저랑 또 비슷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 제, 인 이렇게 갖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도끼빗 또 들고 다니는 거. 7080 디스크 괜찮은데 그거? 그 현장에서 네. 부킹도 시켜주려고 이렇게. 맞아.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가요 7080을 잡아야 돼요. 네, 우리 도끼빗 좋습니다. 다방 네. DJ 컨셉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좋네요. 어떻게 황 의원님 유세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남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더라고. 정청래님 유세 딱 끝나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가버리시는 바로 거야. 우리는 가. 네. 왜냐면 네. 이런 그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스타들은 있잖아요. 뒤를 안 돌아봅니다. 네. 그렇지. 자기 그럼 좀 시간 늦게 와. 타임 끝나면 네. 바로 나가. 일부러 좀 늦게 오고 네. 기다리게 만들고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 그냥 사람들이 미련이 있어. 그러니까 조용필이가 그 옛날에 나이트에 왔을 때 꼭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번 분위기 확 띄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무대를 떠나는. 우리는 스타 근성이 있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 네. 우리 황 의원님 어떻게 정말 유세 잘하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또 네. 그 지역구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박수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예. 네. 제 유세도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옆에 네.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던가요? 아니, 아주 저는 아버님 연설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요? 예. 네, 네. 그럼 보면 야 정말 네. 그 아버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러면 노인당 그거보다도 아버님이 원래 20대 때 네, 네.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네. 정말 대단하게 연설하셨잖아요. 예. 어저께 제가 양천을 왜 가냐면요. 서울시당의 그 국장님 계세요. 김모 국장님이 제 유세는 어르신들을 겨냥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부르더라고. 근데 어저께 어르신들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얼굴에 주름도 좀 그리고. 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 유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용호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한 3선. 네. 저희가요? 네, 딱 3선 의원.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죠? 아니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상당히 그 프로페셔널한 네. 연설이세요. 예, 이제 근데 지금 네. 보니까 네. 옛날에는 올백으로 네. 기름칠해가지고 넘기고 네. 다녔잖아. 네. 기름장어처럼. 그것 때문에 3번 떨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 네, 거야. 네, 네. 저거 보면 네. 뭔가 사람들에게 네.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느끼해. 네, 느끼했어. 그때. 그때 느끼했거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안 괜찮아요. 느끼해졌어. 고맙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쳤어. 저도 살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아, 그래? 네, 저 원래 84kg 나가다 지금 이제 72kg. 살찌면 그 머리 스타일이 올백으로 넘어가나? 아니, 그때 또 좀 나이가 어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올백을 해서. 근데 지금 네. 헤어스타일 딱 좋은데? 예. 올백하면 흔히 이제 여당형 스타일 헤어스타일인데 네. 그때 야당이었음에도 올백. 불구하고 네. 예. 나는 그래서 네. 내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2002년 내가 노사모부터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 정치는. 그래서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꾼 기조가 있어. 네.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그래서 폴리 엔터테이너가 난 되겠다. 그 뭐 13년 전부터. 어찌 보면 네. 당연한 이야기네요. 국민들과 근데-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방송하면 배우는 점이 참 많죠. 많죠. 황 의원님. 그래가지고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네. 읽으면서 나하고 생각이 김어준하고 어떻게 똑같을까. 네.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냐고 계속 푸념했다는 거야. 근데 손가락이 안 이쁜데 어떻게 해? 네. 너 손가락 쳐다보면서 욕하지. 네. 그래서 손가락을 예쁘게 한다. 그래서 꼬라비 예쁘게 한다. 지금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디자인, 포장 네. 이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의미와 재미가 있지 않으면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재미적 요소가 60% 이상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 의미를 사람들이 집중하고 본다. 네. 그게 나는 그래서 지금 문나이트 DJ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 준비를 하고 오셔서 이렇게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혀로 하니까 네. 혀가 평소- 풀리면 혀에서 나와요. 기억 코드가 풀려가지고. 뇌 구조가 혀에 있는 거야. 혀에서. 네? 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 장치가 혀에 있어. 방송하실 때는 진짜 기억력 좋잖아요. 근데 방송 끝나면 다 잊어버리시죠.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구조입니다. 네. 네. 우리 황 의원님, 저희가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역대 선거는 다 그랬지만, 또 이제 안보 프레임, 또 이렇게 북풍,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송민순, 파동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가 또, 안보 프레임에 지금 구 여권들이 지금 자꾸 엮어나가려고 그러죠. 네. 우리 송민순 파동의 진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이 제기한 게 남북 인권 문제 관련해서 북한에 미리 사전에 물어보고 의견을 받아서 기권 결정을 했다. 이거잖아요. 저희 정부가 이제까지 한 번도 반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뜻을 따르려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고요. 정부가 때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변해왔거든요. 기권 아니면 찬성. 찬성 2005년인가요? 그때 이제 핵실험했을 때 그때는 또 찬성했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태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데. 자, 11월이면 10월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한 차례 김정일 했죠. 10월 4일. 10월 4일 날 14 정상회담이 한 번 있은 한 달 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까지 기조가 기권 아니면 찬성이에요. 그러면 기권 아니면 찬성의 스탠스를 유지했고 우리 정부가 그다음에 한 달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에 서로 신뢰와 존중을 하는 남북 관계로 전환하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거 물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권이 상식이죠. 기권이 상식인 걸 가지고 우리 아마 송민순 전 장관은 본인이 이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이 정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찬성해야 된다 이러고 아마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탠스와 본인이 이미 한 말 자체가 자가 발전으로 한 게 이게 좀 정부에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안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권이 상식인 시점이었다. 우리가 한 번도 찬성이나 기권 외에 반대 표명한 적이 없고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 달 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권이 상식이고 이것은 북에 물어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송민순 전 장관께서 외교부 장관 끝나고 저희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역임하셨죠? 그렇죠. 네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그런 자꾸 논란을 일으키시는지 이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감정이 좀 있으신가? 송민순 전 장관이 우리 당의 비례대표를 했었죠. 그때는 손학규 대표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요? 네. 그래서 손학규 씨가 지금 어디가 있죠? 국민의당가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종북 프레임 이런 걸 들추는 건데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4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11월이 문제거든요. 유엔 인권 결의안을 기권을 하는 게 좋겠다.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방침이 정해지고 그리고 송민순 장관을 불러서 이런 방침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은. 미리 방침을 노무현 대통령이 정해놓고 송민순한테 얘기를 하고 북한 반응 좀 한번 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고 송민순은 그렇지 않다. 북한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북한 반응을 보고 결정한 거다. 그랬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이거는 제2의 NLL 사태예요. 5년 전에 박근혜 측에서 특히 김무성 전 선대 본부장이 12월 14일입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서 비 내리는 서면 유세장에서 노무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NLL 포기 발언했다. 결국은 정문원 의원 있잖아요. 검찰 조사받고 재판까지 받았고 그리고 그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그래서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 대선 때 이용해 먹을 때 이용해 먹고 끝났어요. 거기에도 반성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북풍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색깔론이고 북풍 공작이고 이게 국민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두 번 속지 않는다. 이걸로 그냥 끝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일관적으로 해왔던 태도와는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대통령 기록물에 증거가 당연히 있는 건데도 그거 열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정청래 선배님 말씀하시는 뭐 결과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순 씨는 이건 있잖아요. 국가기록물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있잖아요. 그 원본이면 더 심각해지죠. 이걸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빨리 고발했으면 좋겠고 이런 종북몰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가 네. 페이스북에 밝힌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보면 명확합니다. 주적끼리 짜고치기. 네. 박정희는 김일성과 확실히 주적이었다. 네. 김신조 일당 내려보내 죽이려 하고 문세광 보내 죽이려 하고. 그런데 말이다. 남한은 유신헌법 제정 사실을 사전에 북한에 알려줬고 북한도 그에 발맞춰 주체헌법, 김일성 헌법 제정했다. 심지어 발효 일자도 갔다. 네. 야당과 국민에겐 감쪽같이 감추면서 말이다. 한마디로 주적 순애들이 독재 강화 이후에 짜고 치는 고스톱한 것. 주적 어쩌고 저쩌고 얼척없는 얘기다. 주적끼리 총풍 쏴서 싸조하고 사이좋게 적대 공생하고 권력자들은 이렇게 정치 책략하고 놀았단다. 주적이든 뭐든 권력에 도움이 되면 무슨 짓을 하는 거였다. 북한의 도발엔 엄정 대응하는 게 모든 후보들이 당연히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통일을 향한 정책 밀고 가는 것 그거 역시 당연한 과제인 거고 정치 프레임 유리하게 짜려고 주적하는 것일 뿐 우리 국민들은 헌법 제4조만 명심하면 된다. 네. 이게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의 네. 페이스북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이 우리 유신헌법하고 김일성 주체헌법을 같이 네. 짜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회창 그때 후보 때 네, 네. 북한이 총 쏴달라고 했잖아요. 네. 총풍. 네, 결국 총풍. 이것은 자기들이 다 인정하고 네, 네. 사실을 드러난 것처럼 네.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넘어갈 국민도 아니야. 네.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소당캐 방송 듣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100% 우리 문재인 후보를 신뢰하시겠지만 혹시 모를 이제 아버지 어머님들, 어르신들은 9시 뉴스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왜곡된 진실을 알고 있는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좀 아까 정청래 의원님, 황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진실을 부모님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통령 선거 또 총선 때 보면 항상 북풍을 이용하는 아주 불순한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북풍이 찾아왔는데 이럴수록 우리 문재인 후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은 똘똘 뭉쳐서 이런 잘못된 진실을 꼭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인섭 교수가 얘기하는 헌법 4조를 제가 또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네.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66조 헌법 66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의 의무사항으로 네. 헌법 수호, 영토 수호를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항상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3항에 네. 조국 통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늘 그 한겨레 신문에 또 보니까요. 네. 주적은 전쟁할 때만 사용되는 전략적 개념이랍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적으로 한다면 일본과 중국은 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적 개념이죠. 그렇죠. 군사적 군사적 개념. 개념. 네. 그래서 그냥 적의 개념도 국방부에서 쓰는 거고 네. 외교부나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적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주적하고 해요? 그것은 이적 행위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돼. 네. 아니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모두 이렇게 그 적에 대한 개념을 명시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고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요. 네. 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답니다. 네. 그걸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threat. 스레트. 위협. threat. 발음이 영국에서 공부하셨나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네. T자 발음이 너무 강해. threat. 번데기 발음 아니에요? 번데기 번데기 발음. 발음. 네. 그럼 쓰로 해야 되지 않나? 쓰? 하여튼 이제 우리 송민순 파동은 우리 서당캐에서 잘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연구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문재인 후보가 41%, 우리 안철수 후보가 30%의 지지율을 몇 퍼센트 기록했어요. 차이죠? 11%.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예언가 참 예언이 11% 네, 차이 네. 이상으로 이긴다. 이상으로 이긴다. 드디어 갤럽이 굉장히 보수적인 여론조사 네, 네, 네. 업체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첫날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릴 때 기호 1번
2번으로 내리냐, 3번으로 내리냐, 4번으로 네. 일자로 내린다. 일자로 내렸어요. 둘째 날도 일자로 내린다. 네. 그래서 11% 차이다. 네. 나의 이런 있잖아. 기억력 정말 아멘. 스튜디오 보시면 네. 아멘. 아멘. 그래서 11% 내가 딱 얘기하니까 네. 갤럽에서 딱 이렇게 맞춰주잖아. 네.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 41, 안철수 후보 30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비슷해요. 우리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0%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번 대선 이제 첫 번째 주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다 고향 부산 영남을 찾아갔습니다. 네. 어제 JTBC에서 또 여론조사를 하나 더 발표했는데 대구 경북도 우리 문 후보가 앞서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안철수 후보보다 앞섰더라고요. 네. 네.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그래도 부산 영남에서 한 6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에 노무현 대통령도 30%를 못 얻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부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50% 이상 받을 거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실제로 좋고. 네. 그리고 어제 저희 처남이 전라남도 강진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처갓집이. 네. 네. 우리 처남의 얘기입니다. 네. 강진에 한번 내려오면 안 되냐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노비를 했대요. 저 네. 우리 처남한테. 네. 그래서 아마 못 갈 것 같다고 지금 서울 유세 다니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좀 사양을 네. 이제 해야 되는데 동창 네. 20명이 모여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네. 다 문재인이더래.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서방,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한 50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동네 분위기는 80%도 나올 것 같아. 네네. 우리 청남이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바닥은 더 좋다고. 저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저는 한 며칠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죠. 민주당 경선 이후에, 안희정, 이재명 지지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중도에서 보수 쪽으로 치우친 분들은 아마 그 다음 날로 아마 안철수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한테 그냥 넘어갔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이분들한테 가지 못하는 표가 저는 한 15%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한 1, 2, 3% 정도는 먼저 왔지만 그래도 한 10여 프로 정도는 네. 좀 오는 속도가 좀 더디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보궐선거에 보면 역시 샤이보스가 우리 사회에서는 최소한 3에서 많게는 5%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네네. 이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딜레마인데요. 이게 보수 쪽으로 가자니 베이스인 호남이 빠지고, 그다음에 호남에 이거를 좀 지키자니 보수표가 빠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당과 국민의당과 후보가 역할 분담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당론도 배치되고 네. 의견도 다르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밸런싱을 유지하면서 쭉 가면서 사실은 그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표를 빼와야 돼요. 네. 문재인 후보의 표를 빼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미 한 1년 넘게 30% 중반대로 콘크리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균형감이 이제 바로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지없이 이거 합치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우리 정청래 교주님의 11% 네. 여기가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언을 11% 이상 차이로 이긴다고 했으니까 이 예언을 제가 또 지켜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참 실천인으로서. 그래서 네. 준비한 야심찬 작품이 네. 월요일 날 12시 네. 여의도 모 식당에서 있습니다. 네. 일명 네. 찰떡궁합 모임. 찰떡궁합 모임. 네,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유명인사들, 예를 들면 김홍룡 감독 뭐 이런 분들, 네. 또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명인사들, 너무 좋은데요. 안희정을 지지했던 유명인사들이 네. 모여서 네. 찰떡궁합 모임을 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찰떡을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착 달라붙자. 그렇죠. 찰떡을 먹으면서 사진을 네. 찍어 같이. 그러면서 서로 그냥 예. 확 달라붙자. 하나로 꽉 뭉치자. 한 30명이 모일 것 같은데 30명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좋네요. 찰떡궁합 모임. 그래서 네. 그 이름도 내가 줬어. 월요일 날. 어. 네. 찰떡궁합 모임을 하자. 좋네요. 그래서 내가 전화됐지. 재윤경 의원 오라고. 그랬더니 네. 이미 연락 받았습니다. 이석경 부의장한테 연락 받았대. 그러시구나. 너무 네. 좋네요. 지금 이제 오늘 토요일 지금 2시 반이거든요. 낮 2시 반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일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봉하마을 오늘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봉하마을 있을 거예요. 근데
봉하마을 주로 이제 가면 우리 권양숙 여사님 만나잖아요. 근데 아마 권양숙 여사님과의 면담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권양숙 여사를 설령 못 만나더라도 좀 서운하거나 오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 제가 청래당 사람들하고 봉하마을에 갔어요. 90명이 갔는데 상중이에요. 네. 권양숙 여사. 네, 맞아요. 그 상중이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삼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정청래 의원이 온다는데 내가 꼭 만나야 되는데 네. 지금 상중이라서 사람들 안 만나고 기도 중이래요. 그래서 죄송하게 됐다고 대신 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 차절하고 앞으로 안 하기로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 안에 들어가서 90명이 네. 거기서 1시간 넘게 다 둘러봤어. 그거 아마 모친상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예방을 요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권양숙 여사와 안철수 후보의 만남은 오늘 일정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잡혀도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안철수 후보가 네.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데 네. 권양숙 여사가 전화를 주셨어요. 네.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그거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한테 전화드린 거지 안철수 후보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자 여러분들이 그렇지 나한테.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하실까봐. 네네. 그래서 네. 막 아유 정 의원 나 봤어야 되는데 나 기도 중이어가지고 네. 아유 다음에 내려오면 내가 잘 해드릴게요. 어찌 네. 뭐그 권양숙 여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근데 하여튼 안철수 후보가 네. 봉하마을에 내려갔다니 뭐 네. 하여튼 잘 하고 오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최근에 그 우리 주적 우리 논란에서 우리 국민의당 정동영 의장님이 또 이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좀 다른 이견을 냈는데 그 이견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정리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네네. 재직 시에 네. NSC 의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주적 개념은 이건 맞지 않다. 네네. 그리고 지금 주적의 개념은 현재 전쟁 중인 상태.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맞아서 네. 지금은 정전 협정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주적 개념은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네. 본인이 바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박지원 씨. 네. 이분 제가 아침마다 방모닝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따라가지고 평양까지 가가지고 네. 본인 주장대로라면 주적 수기하고 악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평양 대사 하겠다고? 네. 아니 주적인 그 나라에 가서 왜 평양 대사를 해? 큰일 날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보수 쪽의 표를 갈구하다 보니까 네. 이게 관념적인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좀 지도자면은 이게 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고 국가 지도자로서 이런 의미가 다르고 어다르고 이 아무리 대통령 되는 과정이지만 그 이 과정 중에서도 외교 문제가 파장이 일으켜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너무 이제 보수의 표를 갈망하다 보니까 거기다 적도 넘어서 주적. 예? 이게 네. 좀 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는 좌파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싶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의도 자체가 얼마나 좀 치졸하고 네. 예? 못나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동영 의원 그 말씀 듣고 지금 국민당 내부에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던 인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표현은 못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다 보니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같은 걸 다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편집인 클럽 네. 초청 그 세미나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없는데 네. 왜 자꾸 국방백서 주적 얘기하냐 그랬더니 네네. 거긴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맞다. 네. 근데 사실상 주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이라는 표현은 홍준표 씨의 트레이드 마크죠. 사실상 끝났다. 네. 사실상 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를 닮으려고 그러나? 진돗개 하나랑 진돗개 두 개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 최근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북한의 그 연평도 도발 때 우리 군이 보복을 안 한 것이 너무 좀 유감이다,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전쟁을 안 한 게 유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잔흔이 남아서 그럴 거예요. 네. 서해 교전 때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네. 함선을 부딪혀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부셔버렸거든. 네. 아마 그때 인민군들 수십 명이 그 수장당할 수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북한이 강력하게 어필을 못했거든. 네. 자기들이 먼저 도발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순간에 금강산에서 평화롭게 또 관광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안보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안보에 대해서 안 보이는 거야, 그건. 네. 뭘 모르고. 네. 그래서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하고. 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사실상 북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남북관계가 특수관계고 이중관계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적대적 상호 의존관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대적이긴 해.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상호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특수성과 이중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를 분리하지 않고 네. 아니 그래서 군사적인 지역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 경제든 정치든 뭐 다 끊어버려야 되나? 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 국민의 정부 때 남북 화해 협력의 이 전방적인 이 분위기를 갖추되 그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대응하겠다. 이게 기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안보에 강한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가장 평화 통일에 강한 대통령이었고 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죠. 그리고 외교력도 정말 잘했잖아요. 우리 김대중 그렇기 정부. 때문에 네. 한반도에서 이 지도자로서 나선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예, 네.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가 홍준표 이런 유승민 후보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네, 네. 그게 지도자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거는 초등학생도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한반도의 복잡하고 주변 그 4대 강국과의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다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국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 복잡한 로직을 풀어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단순하게 무조건 세게 하면은 뭐 보수의 표를 얻는다. 이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민대가 있었잖아요. 네. 1년 동안. 네. 근데 그 인민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먼 종고 따시에 준종 찐다종 총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제가 국경대 나왔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중국 진짜인가 학생들은 보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딴스 그러면서 그러나 딴스 동시 통역 그러나 어먼 빤뚜이 리밍보 총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네. 왜 그러냐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네. 김대중 대통령이 동북아의 평화 있잖아. 네, 네. 여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거야. 네,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지. 아니 그 외모는 제가 시진핑 닮았는데 중국어를 두 분이 다 하시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국 요새 사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우리 한번 중국어 방송도 우리 중국어 방송. 정청래 의원님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괜찮은데요. 정청래 의원님은 약간 사천성 쪽에 약간 이 사투리 액센트가 있고 저는 이제 광동성 쪽에 광동성이 저 표준. 네이호와 이렇게 나는 근데 성조는 무시해. 네. 아, 괜찮아요. 왜냐면 성조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발언을 해? 그 성조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으면 자기가 잘 주의 있게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했잖아. 그게 후진 따오 주소. 약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버트 할리처럼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자. 후진타오 주석이 네. 그때 국회에 와서 나 초선 때 17대 때 네. 연설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내가 맨 앞자리였어. 네. 내가 문광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막 연설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딱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후진타오 바로 1m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잖아. 중국, 한국 공통 파장.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중국, 한국 공동 발전. 네. 그게 이제 그 연설문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흉내를 냈어. 그때 중국어는 하나도 못할 때야. 네. 그래서 중국, 한국 공통 파장 이 말이 계속 들렸거든. 네, 제일 많이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했다. 네. 그랬더니 나한테 악수를 탁 청하면서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2015년도에 그 조선호텔에 무슨 그 한중 포럼이라고 있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온 거예요. 리커창. 그래서 이제 몇 명 저도 이제 거의 대표위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쭉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쫙 와요. 그래서 중말로 했죠. 뭐라고 했어요? 베이징 다시 나왔거든요. 리커창이. 그래서 我是北京大学毕业你是我的学长吗 그랬더니 是吗你是北京大学我也是北京大学我们是小友啊그래. 이게 뭐냐면 같은 동문이네 하면서 한국이랑 똑같더라고. 몇 학번이냐 먼저 딱 물어봐. 학번 얘기했지. 지도 교수가 누구니. 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저를 기억할 거야. 네. 근데 그러면 위욱승 교수 알아? 누구요? 위욱승. 잘 모르겠는데요. 베이징대. 잘 모르겠어요.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출신이에요, 저는요. 네. 그렇게 모르구나. 네. 그분이 이제 한국어과 교수인데, 네. 이분이 10몇 살 때, 중학교 때, 우리 항일 연군 그런 거 했잖아. 독립군 같이 네, 했잖아. 네, 네. 그때 한국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해. 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살겠다. 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그래서 베이징대를 간 거야. 네. 한국어를 배웠어. 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에서 배웠어. 그래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어과
네. 교수들이 위육승 교수 제자들 다 깔려 있어. 네. 내 초선 때 갔더니 네. 한 30명이 왔더라고 교수가. 어휴. 그래서 위육승 교수 한국에서 네. 훈장 좀 하나 받게 해달라고. 네. 자기들 제자 교수들이 네. 소망이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보관문화훈장을 받게 해줬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와. 위육승 교수라고. 네. 그러면 한중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서당께 다음에 중국에서 한번 현지 방송을 한번 하는 게 좋죠. 어떨까요? 근데 그 나라를 알려면 말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말을 한마디 기본이죠. 다 할 필요는 없고 네. 한마디라도 하는 거죠. 네. 그 우리는 폴란드 가잖아. 네. 폴란드 가면 또 폴란드어를 배우잖아. 왜 이렇게 언어를 많이 배우죠? 그래서 나 가서 뭐만 물어본 줄 알아요? 네. 플리즈를 뭐라고 하냐? 네. 땡큐를 뭐라고 맞아요. 하냐? 네네. 그래서 프로생 이게 폴란드어로 플리즈예요. 플리즈. 땡큐는 징꾸이. 벨바보르. 그러니까 프로생 징꾸이 그러면 있잖아. 언어가 소통이 다 돼. 우리 바디 랭귀지로 표정으로 굉장히 하잖아. 아주 중요한 그 단어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도 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징. 이게 이제 프리스인데 그거 하나면 다 돼요. 중국 사람 왔을 때 문 열을 때 징 그러면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 되고 의자 앉을 때도 징 그러면 앉으세요가 되고 징주어? 예. 밥 먹을 때도 징 그러면 드세요가 되거든요. 이거 갑자기 중국어 방송이 되네. 이거. 징카이스.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시죠. 근데 카이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징 그러면 시작하라는 징. 얘기야. 그러니까 징으로 다 중국어는 다 끝나요. 징. 네. 근데 중국어 얘기는 여기서 말을 할 그만해야 때도 될 것 같아요. 네. 인가이스를 많이 쓰잖아. 인가이스. 네. 인가이스. 네. 아직도 살아 계시네요. 네.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네. 저거 이거. 네. 중국어. 네, 중국 사람들 그거 맞습니다. 많이 써.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에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돼지 네. 모 후보가 자기 자서전에 그 이야기를 썼어요. 홍준표 의원이 네네.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그 자서전에 그 아마 대학 시절에 자기 친구가 좋아하던 뭐 여성을 어떻게 좀 하려고 돼지를 구입해서 친구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경악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양반이 그 자서전에 쓸 정도면, 이 정도면은 뭐 별로 그렇게 사회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고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고서 그렇게 썼겠어요? 네. 이 홍 후보의 이 도덕 불감증, 야. 이런 거에 대해서 무딘 거죠. 뭐 이 정도는 뭐 해도 되고 또 옛날 일이고 하니까 써도 되겠지 하는 이런 성범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무감각함 네. 이런 거는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홍준표 본인은. 후보가 저는 뭐 다른 후보도 아니고 홍준표 후보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마 본인이 검사였을 때 뭐 그런 범죄를 만약에 맡았다라면 아마 실형 때렸을 것 같은데. 아니죠. 무감각했겠죠. 오히려. 아니 근데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이런 네. 겁니다. 제목이 이제 나도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였대요. 나 돌아버리고 싶어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돌아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제가 뭐냐면 네. 고해성사랍니다. 이게. 고해성사.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했다. 네. 그러나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개인 속풀이지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네. 발뺌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고백성 네. 자서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도 책을 쓸 때 있잖아요. 네, 네.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네. 옛날에 가스통 배달하면서 네, 네, 못된 네. 짓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못된 짓은 많이 안 했어요. 껌 막 네. 씹다가 아무데나 뱉고. 뭐 그런 적은 있죠, 사실. 그렇잖아. 고백합니다. 솔직히 네. 얘기해. 네. 껌 씹다가 휴지통에 안 버리고 뭐 길거리에 있죠. 뱉은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솔직한 네, 있죠. 네. 증인은 네. 용서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 어디서 쓰고 그랬는데 진짜 수박서리 하러 가가지고 네, 네. 그 똥통에 빠졌어요. 수박은 진짜 거름을 많이 주거든. 네. 그래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네. 수박도 사실 못 따갖고 왔어. 못 따오고. 네. 근데 아무리 씻어도 이 냄새. 냄새가 안 가시는 거야. 네, 네, 그럼 네. 우리 엄마한테 들켰잖아.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건 차원이 다른 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네, 네. 근데 본인이 고해성사라고 그걸 썼으면 본인이 그냥 알아서 책임져야지. 근데 또 최근에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사과한다. 그 사실은 사과하지만 나에 대한 검증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몇십 년 전에 옛날 얘기를 자꾸 이렇게 회자화해서 자기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또 오히려 좀 모면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네. 네, 홍준표 후보는
개그맨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차라리 개그맨 할 걸 그랬어. 요새 좀 요즘은 좀 네. 짜증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 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좀 즐기시는 것 같아. 거기다가 TV 토론에 나오면 제일 여유 있어. 예. 예, 여유가 있어. 창피한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거지. 막 던지고. 뭐라도 막 던져서 일단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보자. 네. 지지율의 목표는 아마 선거 비용 보존받을 수 있는 15%를 목표로 알고 있어요. 15%는 나올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15%. 근데 정말 제가 있잖아. 네. 맞짱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네. 홍준표예요. 네. 그리고 박지원 세기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그쵸. 네. 그리고 홍준표랑 하고 진짜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홍준표, 박지원이 한 편 먹고 나 혼자 네. 1대1로 싸우는 거. 재밌겠는데? 나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선 끝나면 방송을 하나 만드세요. 그 방송을. 이제 둘이 한 편을 먹으라 그래. 네. 나는 혼자. 네. 서당께 한번 초청해 보세요. 네. 박지원 대표한테 제가 전화 한번 드려서 네. 이제 전화도 드려야 되겠어. 네. 트위터로만 그 방문이 문안 인사 안 드리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거 오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를 정말 마지막에 만난 건 언제세요? 오래됐어요? 사실상 친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그냥 한번 전화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어? 네. 바로 전화해서 네. 바로 생방송으로 연결시켜 보는 거지 뭐. 네. 아마 박지원 대표께서 정청래입니다로 뚝 끊어버리실 거예요. 그거를 제작진이 알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 드리면 받으실지도 몰라. 그리고 네. 추호 선생. 네. 지금 이제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 안철수를 지지하려고 그런다. 근데 네. 국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안철수 후보랑 만났니 안 만났니 뭐 이런 이제 썰이 이제 막 유포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부분도 예언했었습니다. 네. 출마 선언은 하되 완주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예언을 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띄운 다음에 네. 그다음에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때 누구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때 안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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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추호 선생께서 빨리 안철수 지지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럼 안철수 지지율이 3% 정도 빠질 겁니다. 빠져요. 오히려. 네, 그럼요. 네. 이제 뭐 우리 제작진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달라는 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시네요. 금방 시간이 가요. 그렇죠? 네.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서울시당의 국장님. 네. 섭외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도 섭외 당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섭외라고 생각하지 않고 낚시라고 생각해서 낚시. 이게 미끼를 던져서 네. 낚였어? 처음엔 저도 모르고 내가 물었어. 지금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엊그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김영호 의원이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황 의원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랬더니 저는 황 의원님이랑 정청래 의원님이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두 사람이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나도 좀 이미 두 분은 하기로 네. 했다. 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해야죠. 네. 나 그랬더니 네. 내가 약간 낚인 저 친구가 느낌이 수사관 출신인가? 네. 수사할 아니. 때 보통 그러잖아. 네. 제가 다 불었어. 너 이렇게 되잖아. 방송 PD는 원래 섭외력이 좋아야 돼요. 아, 네, 그래. 네. 그리고 얼굴도 두꺼워야 돼. 네. 보니까 얼굴이 한없이 두껍네. 근데 지금 첩보에 하면 청래당의 비밀 요원이라는 네. 첩보도 있어요. 여기 내부 구조라든가 지리를 아주 훤히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주말 이제 유세 다들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이번 주말 어떤 일정으로 소화하십니까? 저는 사실 네. 요즘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그래요. 제가 국민참여 거기도 갔잖아요. 중앙선대위.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지 마라. 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네. 서울시당도 마찬가지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라는 데가 있어 지금. 네네. 녹음한 토요일 날. 네네. 그래서 중계동, 네. 근린공원 네. 거기 가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건대 있고요. 네. 근데 손혜원 의원이 또 중간 한 일정을 하나 또 바꿨어. 네. 연남동 경의점 숲길에서 문나이트 하자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다니는데 일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지금. 네. 하루살이 인생이야. 아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편해. 빨리 방송 마무리 해야겠네요. 이제 가야 돼,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님, 오른쪽은 이제 세월호빠지, 왼쪽은 바람개비. 바람개비. 무슨 의미죠? 문재인. 네. 파란 바람개비. 문재인에게 바람을 일으키자. 파란을 일으키자. 어저께 그 화제 동영상 보셨어요? 어떤 거요? 안철수 손학규 대표, 그리고 아마 그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셋이 있는데, 바람개비를 다 들고 나와서, 안철수의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개비는 실상 안 돌아가는 거야. 그때 손 위로 팽이 치듯이 계속 바람개비를 손으로 쳐서 돌리더라고. 네. 힘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가는 그 거죠. 동영상 네. 꽤 많이 회자됐어요. 네. 그러니까 손학규 그 씨가 안철수에게 계속 손으로 쳐도 안 돼. 네, 네. 끝났어. 내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안간힘을 쓰고 용을 쓰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리하게 나오는 게 이제 꼼수. 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허위사실, 네. 뭐 이런 북풍. 거 가지고 네. 북풍 이런 거 가지고 네. 하는데요. 네. 이미 국민들은 훈련이 돼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와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네. 뭐 그게 뭐 언론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저 일부러 그 언론에서 그렇게 네.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지점이 정말 저희한테 약이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너무 원사이드하게 그렇죠. 우리 당 우리 후보가 이렇게 갔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한 100명 모아놓고 내가 한 100명 있는데 이 사람들 정책 협의해가지고 뭐 좀 도와주면 우리가 좀 지지하겠다 이러면 네네.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뭐 좀 꼭 안 해도 뭐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마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쉽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네. 두세 명이 도와준다고 그래도 달려가서 고맙고 네. 이게 고마울 줄 아는 후보 고마워할 줄 아는 정당이 됐잖아요. 네네. 이 자세가 남은 17일 18일 동안 쭉 간다는 게 네.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 예언을 했었어요. 야 이것도 예언하신 예언하셨죠. 건가요? 아 그럼요. 역시 걱정하지 마라. 네. 그리고 바람에 네.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네. 무쇠 풀처럼 가면 된다. 바람에 놀라지 않는 사자. 아 그렇지. 사자가 바람에 안 놀라지. 안 놀라요. 안 놀라죠. 원래 안 놀라잖아. 안 놀라죠. 바람에 놀라지 않는 아니, 근데 사자처럼. 왜 우리 감탄사를 와 이랬지? 사슴은 놀라. 놀라. 내용도 안 듣고 우리가 사실 보니까 우리가 방송을 정청래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라-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듣지도 않고 와 이래. 사슴은 바람이 불면 풀 뜯다가도 고개를 확 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역시 하여튼 맞는 네. 말씀. 그래서 조정기 걸칠 거고 네네. 다만 우리를 긴장시키고 네. 오만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신의 조정이 있었다. 네. 앞으로 이제 끝까지 조정기가- 긴장 그래도 풀지 말아야 조정기를 이제 거치게 된다. 네. 또 아니나 다를까 네. 갤럽에서조차 11% 차이 네, 이게 네. 남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한 번 또 네. 경고를 또 매길지 몰라 하늘에서 네. 우리에게. 네. 네. 그러니까 경고를 먹지 말라고. 네. 네. 아주 겸손하지만 끝까지 긴장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네. 제가 6년 전에요. 네. 그 인도의 간디 수상 있잖아요. 네.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걸맞는 거기에 대결할 수 있는 철학사상을 제가 발표했거든요. 네. 3더이즘. 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네. 이걸 추천했더니 네. 우리 당에서 더 민주로 했어. 네. 아. 그래서 그 원래 기원이 나의 나. 아. 네. 3더이즘에 입각해가지고 더 민주라는 네. 정당 이름까지 이렇게 나온 거지. 더민주.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네. 더 분발해서 네. 더 겸손하게. 그 올림픽 그거 같아. 더 멀리, 더 빨리 네. 그거 있잖아요. 올림픽. 그리고 내가 또 사쾌이즘도 했잖아. 네. 했잖아. 육회, 통쾌, 상쾌. 네. 그래야 국민이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상쾌이즘. 그리고 저는- 박근혜는 저는 삭개로 들었어. 술로. 근데 박근혜는 불쾌하다. 네. 박근혜 이 말을 불쾌하다. 못 알아들으면 쾌쾌하다. 그러나 정청래는 명쾌하다. 네. 이 삼쾌이즘.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자고. 네. 유세는 삼쾌이즘으로. 네. 3K이죠. 자세는 삼더이즘으로. 3더이즘. 삼더이즘, 좋습니다. 네. 삼더이즘. 우리 황 의원님 이제 주말 우리 유세계 어떻게 짜셨어요? 예, 저는 뭐 사실은 뭐 이번 한 주 어저께도 저희가 선대위 다 모여서 네. 한 주간 이제 좀 전초전이고 좀 네. 분위기 파악하고 네.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이번 주말을 턴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새머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마 분위기도 네. 사실 이번 주까지는 지역에서 크게 그렇게 대선 분위기가 안 잡혔어요. 네. 근데 아마 이번 주말을 턴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제 대선이구나라는 분위기가 동네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세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제 자랑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네. 다른 지역위원회에서 배당된 네. 유세 차량보다 네. 마포울이 네. 기름값이 7배가 더 들었습니다. 네. 한 번도 시장 계속 돌았어요. 네. 3, 40km.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네. 첫날 시작하면 막 네. 돌아다니다 가지고 네. 대각선으로 지역구를 막 다녀야 돼. 네. 네. 한 3, 4일을. 네. 그 다음에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골목. 그 다음에 대선 이제 3일 남겨놓고 또 대각선으로 다녀야 돼. 대각선. 그래서 우리 마포는 지금 골목골목 들어갑니다. 골목. 골목골목. 네. 슈퍼, 세탁소, 미용실, 네. 골목골목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방식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총선 때인데 네. 딱 마이크를 잡아 그 네. 유세차에 타요. 네. 그래서 골목을 서서히 서행하면서 카포레이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새마을 이발소가 있으면 네. 아유 새마을 이발소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 맞아요. 애가 감기 네. 걸렸다는데 잘 네. 되시죠? 하면서 네. 하나하나 그 가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네, 네, 아주 네. 훌륭한 유세. 이거 정말 이거 저기 괜찮죠. 뭐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러잖아요. 튼튼 약국 이은하 약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계란빵 김여민 사장. 맞아요. 서강동에 그러면- 살다가 지금 망원동으로 네. 이사 오셨죠? 그러면 전화 와. 요즘 애들은 잘 큽니까? 네. 전화와 항의 전화가 와요. 왜 우리는 빼먹고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항의 전화 그래요? 온다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주 가면서 좋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어저께 그 카퍼레이드 비슷하게 황 의원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저희 유권자잖아요. 저희 지역구 사시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우리의 이웃인 거 아신가요? 우리 홍은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웃. 서대문에서 만들어지면 서대문에서 대통령이 탄생됩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막 진짜 문재인이가 사내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해주면 야, 나 우리 서대문에 사는지 몰랐다고. 저 서대문에서도 이번에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유세할 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김영호입니다. 문재인 뽑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죠. 저는 혀가 짧지 않고 좀 길어요, 혀가. 네. 목소리 변조하면 안 되고. 안 되죠. 네. 이제 우리 방송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이제 지역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 내가 문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가 싸우러 나가